이번 보고서는 제일기획 S1 파수 도전 비지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곧 정말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제일기획의 보고서들이 또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의 총 이익은 3,34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85억 원, YOY 대비해서 23%, 42% 각각 올랐고요. 이것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자, 또한 2019년 재확산 그리고 금리 인상,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와 디지털 대행 물량 증가로 매출 총이익이 760억 해서 17% 늘었습니다. 자, CIS 제외 전 지원 지역에서 나타났던 고성장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2,588억 원으로 25% 증가를 했습니다. 자, 디지털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했지만 판관비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1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1분기 기준으로 51%인 디지털 사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NFT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조직 신설을 마무리 짓고요.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M&A를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배당은 1,100원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4.3%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35,000원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비계열 이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80% 성장했다. 이거 좀 유의적이고, 메타 포메이션을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버추얼 프로덕터, 디지털 휴먼, 가상공간형 메타 플랫폼, NFT 그 4가지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어디에 또 M&A 지분을 투자할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도 36,000원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 자, 지역 마케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디지털 대행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또 본사, 중국, 글로벌 비계열 광고주 영입이 가파라질 것이고, 그다음 러스 개선에 따른 마케팅 효율화에 주목하는 광고주들의 니즈에 동사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순현금을 4,7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지역에서 검토 중입니다. 성사시에는 멀티플이 동시에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M&A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회사가 주가가 먼저 오를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본사가 시너지를 얼마큼 통해서 내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38,000원 유지 보고서, 여기 36,000원 유지 보고서. 네, 그래서 여기도 딱히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 여기 최초에는 33,000원 주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럼 보통 보시면은 35,000원, 6,000원 정도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한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1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이제 기업이 SK 실더스에 대한 수요 예측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경쟁 기업으로 S1을 많이 비교를 해 놓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이 5,905억 원이고 작년 컨센서스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고요. 영업이익은 577억 원으로 3% 증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부합합니다. 안정적 실적, 그다음에 상품 판매 실적 호조와 그다음에 개인 소매 판매점 실적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보안 순증 가입자가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또 유지 계약 건수도 5% 정도 연간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과거 10% 이상 수준의 탑라인 성장을 보여주는 권리 부분이 플랫 모습에 그친 부분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건물 계약 단가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리커빙 리벤저라고 해서 반복적인 발생 수익, 구독 수익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탄탄한 현금 우상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해지 여력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M&A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예하에 있는 좀 보안 솔루션 업체들의 좀 투자를 좀 단행해서, 여기도 이제 건물 이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AI 쪽으로 좀 나아가야 또 SK 실더스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시총이 2조 5천억인데, 만약에 SK 실더스가 수요 예측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대비를 해서 정말 최고치인 3조 원에서 4조 원치까지 만약에 멀티플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지금 이 S1 자체가 거의 5천억 원에서 1조 넘게 더 올라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기 목표 주가인 9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가 또 삼성 쪽에서도 좀 갖고 있어요. 삼성 SDI에서도 갖고 있고 세컴에서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잘 이따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파수입니다. 파수도 이제 그 인터넷 아니죠, 그 신문 기사에서 나와서 인터넷 보안 기업으로 좀 소개가 되었고, 여기랑 이제 사이버원까지 이제 비교군으로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SK 실더스와. 다음 보시면 파수 같은 경우 매출액 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42억 원으로서 영업 흑자에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FED라고 하는 브랜드로 국내 1위 DRM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좀 하는데, 권한 제어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외부의 회사 서버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킹이라든가 보안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정보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솔루션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이 실제로 2021년부터 14억 원 2배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은 21년부터 각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담아냈고요. 미국 대형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계약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간 계약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실적 변동성도 줄이고 그다음에 전진적 실적 상승에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자, 파수는 2016년 국내 최초로 비식별 솔루션을 출시하여서 공공기관 등 중심으로 납품한 경험이 있고 2022년도에 마이데이터 사업 시대를 맞이해서 비식별 솔루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를 둘러싼 사업 환경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도전 비주얼입니다. 저도 계속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자꾸 보고서들이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여기가 보시면 매출액이 757억 원, 영업이익이 143억 원, 전년 동기 0.2% 매출이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8.7%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1분기에 우려한 것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라이트 ERP 그다음에 히위고 같은 전자 금융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 부분이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웨어 및 보안 사업의 실적 상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이게 아마라스티 10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정부 지원에 K바우처 예산이 완료되면서 히위고에 대한 사업도 정상화가 될 예정이고 정책 변화로 지연된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정상화되고 스탠다드 ERP 사업도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란스군요. 네, 아마란스의 10 업무 효율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 모듈 추가 출시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고객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형 익스펜디드 ERP 사업의 정상화, 그다음에 신규 고객 발굴 추진도 다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긴 하지만 괴리율이 아직도 한 49.6%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지연된 것들도 있고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을 보이고 있고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도전비전이 전 정부의 힘에 이어서 혹은 이 코로나와 함께 성장세를 밟아왔기 때문에 이 새롭게 대두되는 이 정부가 과연 도전비전에 좋게끔 뭔가 사업을 할 것인가. 물론 이건 약간의 내피셜과 음모론이 사실은 조금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미 기업에 침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락인 효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외부에서 접속할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직접 다 이제 대면 출근하고 이제 다시 정상 출근하는데 의미가 크게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굳이 해외 이제 바이어들이나 좀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 일들을 사실 회사 쪽에서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얘네들을 출장을 보내서, 얘네들이 아니죠, 직장 그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 투여되는 출장비 이런 것들을 줄이는 대신에 이런 사이버로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컨퍼런스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기업에서 판단이 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 1봉입니다. 자,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였죠. 물론 저도 저를 너무 의심했습니다. 아니 언젠간 가겠는데 지금은 안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올라가 버려서 참 좀 당혹스러웠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고점까지 이미 다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 최고점만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드디어 제일기획 간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니 코로나 주가 이후로 이게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다, 또 떨어졌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나아가고 있고 확실히 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또 들지만 이제 또 사람의 심리상 여기서 못 잡았는데 여기서 사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못 간 종목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이만큼 상승하고 내려온 기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더 하락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걸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재무표를 봤을 때도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이 제일기획과 쌍두마차를 이뤘던 광고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노션입니다. 아직도 이노션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이고요. 2분기부터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현대차가 판매이익은 줄었지만 결국에 실적은 상향이 되었고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렇다는 것은 2분기 물량이 회복되는 동시에 될 거고 그렇다면 현대차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광고에 대해서 올라갈 거고 특히나 광고는 7월 8월에 집행이 제일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부터 소폭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향세를 가고 있는 이노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터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코로나급의 악재인 건 맞습니다.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판매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광고를 높게 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판가는 인상이 되었고 수요자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시만 하더라도 들어올 텐데 그래도 자동차의 특성상 판매를 신제품이 나오면 여기저기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션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의 향후 1년 동안 신제품 출시 라인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광고비가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장 마감 때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하지만 0.8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재무제표가 나쁜 상황은 아니고 뭐 적자였던 적도 없고 근데 작년보다 그리고 그 작년보다 또 그 재작년보다 지속적으로 PR은 떨어지고 있다. PBR도 떨어지고 있다. 배당은 그대로다. 정말 좋죠. 매출액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ROE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여러 가지를 보자면 어차피 현대차에서도 NFT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노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인수 등 1분기 추정치 하회라고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75,000원으로 또 얼마 전에 나왔나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광고나 게임, 특수 효과인 스튜디오, 레논의 지분을 인수 비용으로 1분기 영업이익 시장치를 하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렸는데 이게 지금 75,500원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괴리율이 지금 벌써 50%입니다. 50%. 저는 지금 제일기획도 물론 좋습니다만 뭐 36,000원에서 뭐 하겠지만은 이노션마저도 좋은 상황이다. 네,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3분기부터 굉장히 높게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이 실적에 대해서 그 하향에 대한 거는 담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수급의 영향에 따라 내려온 것 같고. 만약에 이게 1분기 실적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걸 의해서 하락세가 나온다면 저는 그때가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45,000원? 뭐 4만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거의 무조건 매수의 영역으로 지금 오히려 주가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주가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S1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S1도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갔을 시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사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쟁사가 과연 얼마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주가도 좀 달라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SK쉴더스가 4조까지 올라간다면 못해도 최소 1조가 올라가야 될 텐데 이 1조가 올라가려면 아까처럼 목표 주가인 95,000원까지는 무조건 수월하게 올라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점들이었던 73,000원을 과연 얼마 만에 기간 만에 깰 것인가,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평균 주가였던 8만원대로 복귀할 것인가,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고점인 이 79,000원을 벗어날 수 있는가, 코로나 전주가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SK쉴더스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SK쉴더스라 영업이익 차이 별로 없는데 이 회사가 시총이 4조야? S1 싸네 이러고 S1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실적들 보셨지만 견조한 실적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성장세가 엄청난 그런 성장주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재무제표적으로 전혀 꿀릴 게 없고 뭐 심지어 PR도 높은 편은 아니에요. 16배. 거기에 배당도 괜찮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또 연말 배당, 사실 5월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거의 여러분들이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뭐 여름 테마 주네 뭐 어쩌네 뭐 하다가 또 덜컥 배당 받기 한 2달 뭐 3달 전, 2달쯤 뭐 한 달 전쯤 맞다 배당주사 예지하고 들어왔을 땐 이미 주가가 전부 다 높아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때 오히려 배당주를 하시려면 사놔야 됩니다. 네. 이해되죠? 물론 고배당주를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고배당주는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받고 나중에 그냥 파는 것인데 따져봐야 되거든요. 다 내가 배당 받은 것보다 차익 그 손절 나중에 그 단가가 떨어져 있으면 손절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 금액을 손절하더라도 나의 이득인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배당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으면서 차익 실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을 채택을 해야 되는가? 저라면 S1입니다. 저라면. 자, 그 다음에 파수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파수는 강보합세로 맞췄었네요. 네, 파수는 최근에 사이버 보안 테마 때문에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이런 테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이 패턴은 차트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것 같고, 마이데이터 수혜자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라면 아톤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톤을. 똑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 건 당연하고요. 보안 테마주로서도 같이 가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파수보다 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싶고요. 처음에 올라갔던 그 테마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고, 뮤직하워라는 IPO를 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물론 요즘 뮤직하워가 뭐 금액으로 투자하는 그런 어플들 혹은 회사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금융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일단 뮤직하워한테는 여러 가지 법적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뮤직하워는 그걸 굴하지 않고 우리가 그럼 규칙을 지키는 대로 제도법 쪽에서 보완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향후에 상장할 때에도 어떠한 마이너스 될 부분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오히려 뮤직하워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피해가지 않고 뭐 정면 돌파, 그것도 깔끔하게 하는 걸로 봐서 저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보고, 또 아톤도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네, 여기 재무제표 보실 때 파수보다 더 1년 먼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 전년
또 봤었을 때도 49억 원, 349억 원 정도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단기 보안 테마주의 특성상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한 상태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지금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2년째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수 물량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예, 제일 이제 탄탄한 그룹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지금 다소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보안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SK쉴더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붕업이 되느냐, 또 여기서 얼마만큼 사이버 분야가 보안성을 있게끔 대두가 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고 부각이 되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그 세계가 좀 안정화가 돼야지만 또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톤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 또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설명해드리는 게 라온시큐어입니다. 라온시큐어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 다 내려왔고요. 주봉상으로 바닥권입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제가 왜 추천드렸었냐면 이거 6,700원 따면 날아간다. 왜냐 그 위에 물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3-4년인데 5년 그리고 무려 10년을 보더라도 이 6,700원 이상은 없었다. 특히나 거의 언제입니까? 2016년도 이후에 이 가격을 너무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최근 이거 빼고는. 그래서 6,700원은 당연히 이 이상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고 보안 테마가 언제든지 터지기만 한다면, 저라면은 시총이 낮은 것 중에서 좀 날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외국인의 수급으로만 주로 이루어진 이런 기업이 날아갈 수가 있다. 물론 작년까지 되게 좋진 않았지만은 영업 적자 축소를 내고 흑자 전환을 이제 오래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이 좋다고 봅니다. 파수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전망이긴 하지만 여기는 실적이 이제 상향이 되는 얘기고, 흑자 전환을 하는 건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가 공통점은 뭐냐면 시총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악조건 속에서 발전하는 회사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네. 저도 빨리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매수할 종목도 너무 많아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 좀 스럽고, 그 다음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이제 S1 파수 받고 더존 비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전은 사실 사명은 변경을 했습니다. 사명은 변경했는데 아직 뭐 적용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1분기 보시면 1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주봉상으로도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진 건 더존 비전이에요. 하지만 이제 실망세라든가 테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색깔이 좀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매력도를 좀 느끼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일단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 다 팔고 있고, 기관은 소량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내려갔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이 좀 지켜지고 있다. 1분기까지는 좀 지켜지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2분기부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PR이 24배, 배당을 주고 있지만 배당을 사실 그렇게 많이 주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월봉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성장 초기보다 훨씬 더 낮은, 여기 13만원까지 했던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때. 근데 모든 사업이 다 이제 정상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갈래로 좀 매력도와 투자도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되게 아쉽고 그런 회사이긴 한데, 좀 경영진이 좀 잘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 어떻게 이제 우리가 타개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까 보고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시 한번 시동에 걸릴 예정이긴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만 하기는 합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일단 하락이 좀 멈춘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물론 지금 상으로 다 멈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긴 해요. 26,000원권에서 과거 주가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5년 전 주가로 돌아갈 만큼 과연 이 회사가 나빠진 것인가? 전혀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회사가 두각을 드러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모든 두각이 전부 다 10% 돌아가면서 주가 원상복귀 된 것이죠.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종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